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유국장TV입니다. 유국장TV는 사고 후에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정보를 드리는 교통사고 상담 전문 채널입니다. 만약 유국장TV의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궁금사항이 있다면 911-LAW입니다. 카톡이죠.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사고차량 견적서, 사고 불박 영상, 정밀검사 판독지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검토해서 상담자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보험 처리를 한 과정에서 나는 과실이 없는 듯 한데도 상대 보험사가 8대1을 주장한다거나 나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을 해서 너무 억울하다고 질문하는 구독자가 많은 듯 해서 이러한 과실 문제가 어떤 프로세스로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에 신호위반 사고랄지 중앙선 침범 사고, 후미 추돌 사고 등 명백한 100% 과실이 입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사고든지 과실 문제로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억울한 사람 입장에서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문의를 해보기도 하고 종종 저에게도 상담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느 개개인의 판단이 도움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TV 방송에서도 교통사고 몇 대 몇이라는 방송 코너가 있어서 변호사들이 나와서 판단에 도움을 주지만 이것 또한 그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 그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과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양측 보험사 직원끼리 잘 절충을 해서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양측 어느 한쪽은 이 과실 비율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실 분쟁이 생기면 과실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양측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교통사고가 나면 양측 운전자들이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삿대질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 국민답게 사고가 나면 바로 휴대전화로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사고 처리에 대한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측 보험사에서 과실 정도를 좀 정하고 양측 운전자들이 수용을 하면 보험회사 직원들의 판단으로 종결이 되는 것인데요. 이때 어느 한쪽 운전자가 과실에 대한 불만이 있게 되면 이때부터는 분쟁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은 감정 싸움으로도 변질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더 이상의 과실 판단을 결정하지 않고 분심위로 서류를 넘겨서 분심위의 판단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분심위의 판단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기관은 교통사고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약자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양측 보험회사끼리 과실 비율에 이견이 있다고 한다면 분심위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요 근래에는 이 기관의 판단이 보험사의 판단과 별반 큰 차이가 없고 괜히 시간만 허비한다는 인식이 팽배해가지고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그런 예가 많은 듯 보여집니다. 보험사 양측이 합의를 하면 분심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법원의 판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법원의 소송으로 진행이 되면 판사님이 업무 진행상 조정실로 한번 내보낼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조정이 원만하지 않다면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판사님의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과실 문제는 종결이 되는 것이고요. 대물 혹은 대인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아주 기본적인 법적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과실에 대한 최종 판단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때 진행에 필요한 비용들은 보험회사에서 다 지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왜 요즘 분위기가 분심위를 건너뛰고
소송으로 가려고 할까요? 이 문제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심이가 왜 있을까요? 분심이가 있게 된 이유는 교통사고 과실에 대한 분쟁을 양측 보험사가 서로 다투지 말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처리하라고 만든 기관입니다. 모든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을 법원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판사님들의 업무량이 너무 크게 폭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심위에서 어느 정도 분쟁을 조정하세요 하는 차원에서 생긴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분심위에서는 양측 보험회사에서 올라온 서류와 증거 등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분심위의 판단이 보험회사의 판단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분심위를 패스하고 법원으로 가자고 하는 추세인 것입니다. 분심위의 판단은 보험회사처럼 좀 기계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의 과실 비율 도표가 있고 모든 교통사고는 그 기준 도표를 기초로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데요. 양측 보험사가 똑같은 도표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서로 이런 기준으로 끝냅시다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그렇게 기계적이고 정형화되어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여러 가지 급작스런 이유라든지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의 정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깊이 있는 사고 정황과 감정을 배제한 정형화된 판단이 운전자들에게는 불만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만약 분심위의 결과를 어느 한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시 법원으로 가야 하는데요. 분심위에서 8대2 혹은 7대3으로 판단을 하였다고 한다면 소송으로 진행이 되면 분심위의 기록들이 법원 판사님 책상 위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판사님이 이런 결과를 볼 것인데요. 분심위에서의 진행 과정도 몇몇 법조인들이 과실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판사님도 이 의견을 전혀 무시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걱정과 막연한 우려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판사님이 잘 판단해서 결론을 낼 것으로 믿겠지만 만약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그 분심위의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판사님이 판단하는 결과와 분심위의 결과를 참고해서 판사님이 판단하는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긴다면 과연 분심위를 거쳐오게 된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분심위에 패스하고 바로 법원 소송으로 가자고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분심위를 거치는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분심위의 서류가 올라가면 약 2, 3개월은 좋게 지나간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나에게 불리함을 바로잡기 위한 일인데 하루하루가 마음 편치 못한 날들이 계속될 것인데 2, 3개월 동안 기다린 분심위의 결과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 아까운 시간만 허비한 꼴이 된다고들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만 들어가서 보아도 다 알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가려고 한다면 양측 보험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과실에 대해서 확실한 유리한 그런 믿음이 있는 상황이라면 사고 초기부터 보험사 직원에게 꼭 소송으로 갈 수 있게끔 상대 보험회사를 잘 설득하라고 해서 분심위를 거치지 말고 곧바로 법원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은 내가 보험료를 낸 내가 피보험자인 겁니다. 그러니 내 보험사는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일처리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사 직원에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상대 보험회사에게 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분심위를 거쳐서 100대 0이 안 나오면 소송으로 진행할 건데 상대 보험회사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소송으로 갈 거 아니냐. 그러니 괜스럽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깔끔하게 소송으로 진행하자라고 상대 보험회사를 잘 설득해서 소송으로 좀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소송은 피보험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험사업자, 즉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상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그런 소송입니다. 이때 발생되는 소송 비용이나 수고로움은 모두 내 보험회사가 부담을 하는 것이니 따로 내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발생치 않는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요즘은 예전과 보험 처리 양상이 많이들 바뀌고 있는 합니다. 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자꾸
자꾸만 상대 측이 뭐 1, 20% 정도의 잘못을 나에게 덮어 씌우려는 경향이 많아졌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땡땡 공제 이런 회사들은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 없는 과실도 만들어서 분쟁으로 몰아가고 보험 처리도 잘 해주지 않고 아무튼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이 아파서도 억울한데 거기에다가 없는 과실을 나에게 부담시키려고 한다면 참으로 화가 나고 기가 막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잘못하면 화병 납니다. 자, 그래서 사고 나면 처음부터 자료 및 증거들을 잘 챙기시고 상대를 용서해 주는 것은 용서해 주는 것이고 내가 챙겨야 할 것은 야무지게 준비해 놓아야만 손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교통사고 후에 과실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불이익 당하지 않는 그런 현명한 운전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